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김동현입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1926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도세가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외국인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560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먼저 준비된 주요 코너들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오늘 우리 시장 어떤 이슈가 영향을 미쳤을지 대신증권 글로벌 마켓 전략실의 이경민 연구위원 연결해서 오늘장 이슈 점검과 마감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주 미국 FOMC 정례회의에서 양적 완화 종료 선언이 임박한 가운데 또 유로존의 10월 제조업 PMI 제조업 지수와 중국의 3분기 GDP 성장률이 시행 기대치를 웃돈 것도 글로벌 증시 호조에 영향을 미쳤는데요. 우리 코스피 지수는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굉장히 부진한 모습입니다. 그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네, 일단 무엇보다도 투자 심리가 굉장히 약해져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증시가 급반등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는 여전히 1920선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실적 부담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고, 이런 흐름은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도,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외국인의 매도 규모는 좀 줄었지만 기관의 순매도 전환하면서 좀 코스피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심리 그리고 그에 따른 수급 압박이 코스피 반등 탄력을 저해하는 요인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코스피 지수 그렇다면 분위기 반전이 앞으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투자 심리 개선 여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투자 심리 개선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최근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들을 보면은 예상보다는 괜찮거나 아니면은 실적 쇼크나는 부분들은 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이 예상보다 좋게 나왔고요. 과거 실적 쇼크를 보였던 화학, 에너지, 정유, 건설업종 같은 경우도 일부 종목을 제외하고는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투자 심리를 좀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면은 국제유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긴 시기를 보면은 국제유가와 코스피 간의 상관계수는 0.9 이상이 되고요. 이런 흐름 가운데서도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 20일, 60일 상관계수가 0.9 이상을 기록할 정도로 굉장히 두 지표 간의 상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기 부진, 투자 심리 위축이라는 공통점이 나타나는 가운데 아마 국제유가가 반등을 하거나 저점권에서 반등 시도를 하게 되면은 국내 증시도 좀 더 탄력적인 반등세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감 전략 좀 세워주실까요? 어떻게 좀 매수를 해봐도 괜찮은 타이밍인가요? 네, 그동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장중 변동성, 그러니까 급락 이후 여진은 계속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여진을 이용한, 등락 과정을 이용한 비중 확대 전략이 유효하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추격 매수보다는 장중 하락할 때 비중을 늘려나가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로 시점에서는 1920선 전후까지 저점권은 좀 올라온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아직까지도 장중 등락을 비중 확대 기회로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업종 전략에 있어서는 금융, 철강 업종에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금융 업종 같은 경우는 그동안 실적 불확실성에 좀 시달려 왔는데 최근 실적 시즌을 통해서 그런 불안 심리라든지 불확실성을 좀 해소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철강 업종 같은 경우도 실적 개선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단기 급락에 따른 가격 메리트 부각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대응은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추세적인 변화를 모색하기보다는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들이 점차 해소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 반등 노린 전략은 유효하지 않나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신증권 글로벌 마켓 전략실의 이경민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외환시장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과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달러원 환율 1,050원 50전으로 하락 출발했는데요. 이 시각 외환 동향 살펴봐 주시죠. 네, 달러 환율이 2거래일 연속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은 어제 종가 대비 1원 70전 하락한 1,050원 50전에 개장했고요. 개장 이후 1,050원 20전과 1,051원 70전 사이에서 주로 움직였습니다만 점심시간 이후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1,049원 60전까지 하락했고요. 이후에는 다소 반등하면서 1,050원 20전에 이 시간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이 하락세를 보이는 것은 글로벌 달러의 약세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달러가 약세를 보인 것은 어제 저녁에 발표된 미국의 9월 펜딘 축제 판매와 10월 마르케트 서비스 PMI 지수가 모두 예상보다 부진했기 때문인데요. 부진한 미 경제 지표는 미 국채 금리 하락으로 이어지면서 달러화는 대부분의 통화 대비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후 미 국채 금리가 반등하면서 달러화의 반등 재료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만 뉴욕 증시가 강보합세를 보이는 등 위험 통화 강세 재료로도 작용하면서 달러 위험 통화상들이 방향성을 쉽게 드러내지 못했고요. 이러한 상받는 재료는 아시아 시장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호주 달러 등의 해외 통화들이 미 달러와 대비 강세를 보이면서 원화에게 동반 강세 재료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오늘 코스피 지수가 약세를 보이면서 외국인 또한 순매도를 보이고 있는 점은 달러 원이 하방 경직성을 보이는 명분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새벽 여객 시장에서 달러 원 1결물이 장 막판에 반등한 것은 1,050원을 방어하기 위한 당국의 개입 때문으로 추정하고 있고요. 당국의 개입에 대한 경계감이 오늘 서울시장까지 계속 반영되면서 서울시장 참여자들의 달러 매도는 제한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에도 달러 원은 개장 이후의 거래 범위를 더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고요. 시장의 이런 분위기는 최소한 내일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0월 FOMC 회의 결과가 발표된 이후인 목요일장부터는 새로운 방향성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을 해보는데요. 미 연준이 10월에 양적 완화를 종료할 것이라는 점과 또 종료 이후에도 상당 기간 저금리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점은 이미 시장이 예상하고 있는 시나리오가 되겠고요.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변화가 감지될 경우에 달러화의 방향성은 보다 구체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지욱의 종목 돋보기 시간입니다. 샘플러스 김지욱 멘토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시작에 앞서서 이번에도 리뷰부터 해주셔야 되겠죠. 차이나 그레이트와 상신 EDP, 한익스프레스, 가온미디어까지 소개해 주시죠. 네. 먼저 차이나 그레이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상승세를 좀 이어가지 못하고 전일 뭐 상승했던 만큼 그대로 좀 지금 빠진 모습인데, 일단 뭐 양호한 기관 수급은 전일 나왔던 기관 수급은 좀 긍정적인 면은 있으나 2,100원 선을 좀 마지노선을 잡으시고 거기까지도 지지를 못한다 하면 일단은 후퇴하는 것도 전략입니다. 한번 후퇴를 좀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근데 뭐 이 종목 뭐 전체적 어떤 그런 빠진 이유가 분명히 그런 뭐 회계상의 어떤 시점의 차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빠진 거기 때문에 그런 오해만 개선이 된다고 하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이제 가온미디어입니다. 가온미디어는 어제 이제 이 종목을 뭐 유일한 종목으로 한번 찍어봤었는데 지금 현재 뭐 8,400원 기준에서 매수매도 좀 공간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침에 붕 떠서 시작을 했다가 그 상승이 좀 이어지지는 못한 모습인데, 호가가 뭐 그렇게 뭐
이렇게 단단한 편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지금은 올랐다고 보기도 그렇고 이제 또 빠졌다고 보기도 그런 뭐 애매한 구간입니다. 물량 좀 소화 과정이 뭐 정고점 부근이기 때문에 물량 소화 과정이 좀 거쳐야 되는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외인 기관 수급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뭐 오늘 이번에 뭐 상반기 지나서 뭐 하반기에 들어올 때 기관과 외인이 뭐 6,000원대부터 해서 쭉 올려놨기 때문에 그들 단가도 7,000원대 중후반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좀 팔려고 하면 최소한 10,000원대 이상 올려놓고 그들도 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그냥 걱정할 구간 아니고 오히려 정고점을 돌파하는 것을 좀 잘 지켜봐야 될 자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이제 상신 EDP입니다. 상신 EDP는 전일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어떤 2차 전지의 그런 케이스 관련 부품을 만드는 업체는 전략뭐 삼성 SDI에 좀 납품을 하고 있고요. 전에 급등 후 지금은 좀 눌림 과정으로 좀 보여집니다. 눌림 과정 보여지고 뭐 21선은 무난하게 좀 지켜줄 것으로 보여지고요. 상반기만 해도 실적 동종은 실적만 놓고 봤을 때 상반기에 이미 전년도 실적을 달성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고가 대비해서도 지금 8월달 6,900원 대비해서 충분히 조정을 30% 정도 받았기 때문에 조정을 받고 다시 지금 거래가 살아나면서 조금씩 상승 추세를 좀 돌려놓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뭐 걱정하실 구간 아니고 오히려 이렇게 눌림을 줄 때 좀 더 사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종목은 한익스프레스입니다. 한익스프레스. 특수 화물 운송 뭐 1위 업체라고 말씀드렸죠. 안정적인 어떤 실적 대비해서 완전 뭐 저평가 상태에 있고요. 올해 들어서 뭐 주가 움직임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 이어지고 있고요. 그 중심에 또 동 종목 같은 걸 좋아하는 뭐 기관 장기 투자를 하는 뭐 기관 쪽에서 좀 동 종목을 좀 편입한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현재 근데 다만 이게 좀 물량이 많이 잠겨 있습니다. 대주주 지분도 많고 또 아름아름 기관들에 들어간 물량들이 많기 때문에 유통 물량이 적어서 호가 상태가 좀 엷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33,000원에서 32,000원대 한번 깔아서 노려보자 말씀을 드렸고 잠깐 뭐 오고 있긴 한데 그렇게 거래가 좀 많이 없어서 좀 매매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좀 모아가는 조금씩 모아가는 그런 전략으로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탑픽으로 꼽아주셨던 가온미디어 다행히 플러스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종목 굉장히 기대가 됐는데 어떤 종목도 준비해 오셨나요? 오늘 종목은 내일 뭐 다 올라가겠죠. 일단 뭐 첫 번째 종목 대륙제관입니다. 대륙제관은 뭐 휴대용 부탄가스 및 그런 에어졸 그런 윤활유관 그런 이것도 뭐 깡통을 만든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일반관에서는 국내 점유율 1위 업체고요. 그리고 뭐 휴대용 부탄가스 부분에서는 수출 1위 기업입니다. 부탄가스 해외 수출 그 비중도 기존에는 일본 쪽에만 많이 수출했었는데 이게 다변화되면서 중국하고 베트남 쪽으로도 지금 넓혀져 가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좀 긍정적인 면이고요. 연매출은 2010년도부터 해서 꾸준하게 20% 정도 꾸준하게 상승을 이어왔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 상반기에 한 15% 정도 상승을 한 상태고요. 그리고 최근에 안전 관련 뭐 규제 강화로 그런 특허를 보유한 그 안 터지는 부탄가스라고 맥스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트에 가시면 쉽게 구할 수가 있는데 이게 안정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있었던 1위 업체 뭐 가격대하고 그렇게 뭐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뭐 더 쌀 정도로 그런 가격 경쟁이 있기 때문에 이쪽 그 인기가 굉장히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캠핑 시장 활성화로 해서 뭐 그리고 또 국가적으로도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좀 관심 많이 갖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 종목도 어떻게 보면 화장품 또 관련주가 최근에 뭐 트렌딩 화장품 관련주로 뽑을 수 있는 게 여러분들 요즘에
그런 스프레이 같은 거, 또 그것도 다 에어졸에 포함되어 있고요. 스프레이 같은 거. 그리고 또 미스틱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뿌리는, 전 뭐 잘 모르겠지만, 그런 쪽에서도 매출이 지금 급증하는 지금 상태입니다. 그런 화장품 부분이 앞으로 좀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좀 작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제 한 3거래일 정도 상승하고 오늘도 아침에 굉장히 좀 좋은 모습 보여주다가 지금은 거래가 특별히 되면서 밀린 건 아니고요. 음봉은 단 상태인데 오히려 지금 5,250원 그 밑에서는 그냥 부담 없이 지금 이미 충분히 조정을 받고 살짝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셔도 괜찮은 구간이고요. 목표가 설정해두면 짧게는 5,700원대 그리고 5,700원대 돌파를 한다고 거래량 실리면서 돌파를 하면 그때는 6,000원 중반까지도 이건 가도 그렇게 무리가 없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골프존이라는 종목입니다. 골프존. 대부분 아실 겁니다. 국내 독보적 1위 스크린 골프 업체고요. 그 스크린 골프의 어떤 독점적 지위를 얘네들이 지금 90% 정도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여타 난립한 업체들이 있는데 이게 거의 그냥 하나밖에 없다고 보시면 돼요. 골프장 하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독점적 지위를 바탕으로 해서 그런 온라인 골프장으로 좀 영역 확대를 하고 있고 그 골프 관련 유통 골프 유통 사업에 좀 진출한 상태입니다. 지금 각 사업체가 빠르게 그런 좀 안정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매출액만 해서 대략 4천억의 영업이익도 1,000억대가 좀 돌파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가 이제 지주사로 지금 전환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의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또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5월부터 기관하고 좀 외인 수급이 꾸준하게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량 그런 블록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실적 안정성 및 성장성 대비 지금 좀 올라간 듯 보이긴 하지만 2만 한 2,000원대를 저점으로 본다고 하면 이제 20%도 안 오르는 상태입니다. 안 오르는 상태고 그럼 추가적으로 상승률이 충분히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목표가 한 3만 원 정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TK 케미칼입니다. TK 케미칼. 최근에 화학 업종들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안 좋은 얘기가 좀 많이 나고 근데 막상 실적을 발표해 보니까 까놓고 보니까 생각보다 좋은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TK 케미칼도 중형 화학 업종으로서 좀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 종목인데 이 종목은 효성에 의해서 스판덱스 국내 2위 업체입니다. 국내 2위면 세계에서도 2위입니다. 2위. 국내 업체들이 스판덱스는 주름을 잡고 있는 상태고요. 스판덱스 업황이 호조를 섬유나 이쪽 부분은 나름 그런 화학 업종 중에서 괜찮습니다. 지금 중국 쪽에서 중국인들이 많이 입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괜찮고 그리고 원가율도 개선이 많이 되고 하면서 올해 실적 턴어라운드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동종은 이제 신소재로 있는 그 신소재 이번에 쥬라실이라는 것을 개발을 했는데 이게 어떤 기존의 폴리에스터를 대체를 하는 그 원사입니다. 최근 그 언더웨어 브랜드 시스브로를 런칭을 했고요. 이게 좀 중국이나 그리고 또 홈쇼핑에서 좀 호조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기능성 그런 소재로서 속옷에 좀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그 쥬라실의 그 영업이익률이 대략 좀 20%로 굉장히 좀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계속해서 지금 증설을 하고 있는 상태고 내년부터는 쥬라실 효과가 본격적으로 좀 반영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TK 케미칼이 그룹사인 그 SM 그룹과 함께 인수한 대한해운이
올해부터 턴어라운드 시작해서 지분법이 계속해서 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2분기만 해도 뭐 100억 정도가 지금 들어온 상태고요. 지속적으로 이 부분은 이어질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 하나에 좀 포인트로 잡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현재 2,150원대인데 뭐 밑에서 지금 저점 대비해서 한 10%, 15% 좀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렇게 좀 부담 있거나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이 구간대 공략하셔도 괜찮고요. 예, 목표가는 정고점 부근이 2,600원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삼보모터스입니다. 삼보모터스. 예, 자동차 변속기 관련 부품 제조사고요. 2013년도에 부품사를 좀 두 개를 인수를 한 다음에 매출이 기존에는 뭐 2천억대로 굉장히 좀 적은 상태였었는데 현재 뭐 7천억대로 급증을 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관계사들이 뭐 실적도 올해 들어와서 굉장히 좀 높아진 상태고 올해도 상반기에만 10% 이상 실적 성장이 달성될 상태입니다. 이 회사의 가장 강점은 현대자동차의 뭐 그런 목을 매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매출처가 뭐 니산, 도요타, GM 그리고 또 뭐 클라이서 슬러드 뭐 다변화되어 있다는 점이 가장 강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 매출만 해도 뭐 7,700억대에 영업이익이 300억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시총은 불과 뭐 1,100억, 200 거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 보면 좀 오른 것 같이 보이는데 이건 좀 한참 올라가야 된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정 주가로 치면, 뭐 6배, 7배만 쳐도 2배 정도 상승 여력이 있고요. 2배 올라간다 해서도, 이게 뭐 그렇게 뭐 비싼 가격대가 아니다. 그러니까, 진짜 뭐 숨겨진 어떤 자산주, 가치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뭐 거래량도 늘면서 주가를 좀 우상향 하는 모습도 좀 긍정적으로 보여주고요. 이제 중후간 뭐 꾸준히 모아가신다면 동종 뭐 오래 보셔도 괜찮은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김줄기의 종목 돋보기 시간에는요, 대륙제관과 골프존, 그리고 TK케미칼과 삼보모터스까지 소개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한 종목 꼽아주셔야죠. 오늘도 꼽는다고 하면, 자, 삼보모터스, 꼽겠습니다. 마지막에 소개해 주신 삼보모터스 앞으로 추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주영 멘토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많이 놀라셨죠? 김선영 멘토가 이만큼 부은 건 아닙니다. 네, 저는 이상로 멘토입니다. 자, 오늘 시장 또 힘든 시장의 연속이었습니다. 걱정 많으시죠? 고민도 많으시고. 제가 특별히 종목 말씀드릴게요. 어떤 종목 궁금하신지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고민 해결을 앞장서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어떤 번호로 연락해야 되는지 자막 나가고 있죠. 013-3366-0110번 01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그 번호로 연락 주셔가지고 전화 연결이라든지 아니면 문자를 조금 신청을 하시면 좀 더 원활하게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빨리 주시는 분부터 또 말씀을 해 드리니까요. 빨리 보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뭐 시장도 빠지는데 천천히 하셔도 돼요. 뭐 고민이 깊으신 분은 제가 특별히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 어떤 코멘트, 어떤 부분 자체가 키워드가 될 수 있는지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의 코멘트리. 자, 자막 나가나요? 예, 방향성이 없는 증시. 종목별 차별화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자, 항상 나오는 단어들입니다. 사실은 뭐 그만큼 시장 자체가 방향성이 없다는 것도 알고 계실 거고요. 그리고 지금 종목별 차별화가 진행된다는 것도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제가 또다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시장 자체는 위로 가는지 밑으로 가는지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유리한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은 유럽계 자금이 다시 한 번 더 들어오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요. 자, 미국의 다우 증시 자체가 시장 뭐 장중에는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으나 결국에는 또 보합권은 끝났거든요. 그 말인즉슨 FOMC 회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눈치 보기가 조금 더 남아 있다. 그리고 거기에 실적 발표를 좀 더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거였거든요. S&P 안에 있는 기업들 중에 150개 기업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실적 예상치를 계속적으로 하회를 시켜주는 스타일이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조금은 아직까지는 지켜보자라는 심산이 강하다는 부분이 될 수 있겠고요. 그 부분 자체가 바로 분수령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로 따진다면 실적이 꾸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악재가 반영된 구간에서 낙폭과대 종목군들의 반등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거기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기업들은 성적이 안 나왔기 때문에 조금 눈치 보기 장세가 좀 더 연출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은 3분기 실적보다는 4분기 소비 시즌에 이어질 수 있는 기업들을 찾는 게 좀 더 해답이 아닐까,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분명한 거는요, 실적이 나오고 안 나오고가 아니라 4분기는 소비 시즌이라는 게 더욱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환율은 워낙 강세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시장이 모두 다 폭락하거나 아니면 모두 다 하락하는 시장은 없습니다. 결국에는 거기 안에서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은 집중화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고, 우리가 이런 원론적인 부분 두 가지만 딱 기억하시더라도 내수주를 사야 되는구나. 그 중에서도 소비와 관련된 내수주를 좀 더 보시는 게 정답이 아닐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 상담도 이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전에 오늘 수급 100점주는 어떤 종목군들이 있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SK 하이닉스고요. 두 번째는 하나생명, 그리고 LG U+, 세 번째 LG 생활건강, 그리고 삼성 SDI까지 5개 종목 오늘 선정됐습니다. 자, SK 하이닉스부터 한 개씩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SK 하이닉스 같이 볼게요. 자, SK 하이닉스가 오늘 3%대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죠. 4분기에도 이어질 수 있는 실적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자, 반도체 기업, 그중 첫 번째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외국계에서 지금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상태고요. SK 하이닉스는 3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영업이익이 1조 3천억을 나타냈죠.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타났구나. 하지만 우리는 그 3분기 실적이 잘했고 못했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4분기에도 이만큼 해낼 수 있냐라는 데 포인트가 잡혀 있다는 거죠. 반도체 고정 가격은 어떻게 됐다? 올라갔다. 4분기는 작년보다는 좋은 실적을 발표할 확률이 높다라는 결론이 나오겠죠. 그러면 주가는 이대로 꺼지지 않는다. 좀 더 활활 타오를 수 있다.
5달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달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한번 같이 보시겠는데요. 다음 종목은요. 하나생명 보겠습니다. 하나생명. 자. 하나생명이요. 보험주가 원래 잘 안 움직여요. 맞죠? 근데 오늘 2.6%, 2.5% 지금 현재 강세를 보이고 있는 위치입니다. 자, 주가 추이 한번 크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랫동안 같이 있었다. 그죠? 월봉 한번 같이 볼게요. 이거 뚫기 힘든 구간이었어요. 뚫기 힘든 구간이었는데, 억지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고, 이렇게 올라오는 데는 분명한 원동력이 존재를 했을 거예요.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자, 이 하나생명 같은 경우는 보험업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리고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어차피 은행에 예금을 하면 이자는 2%입니다. 야, 어렵네요. 맞죠? 대신 안전해요. 근데 안전하기로 둘째 가라면 서러운 게 또 있어요. 바로 보험업입니다. 너무 안전해요. 근데 또 장기해요. 자, 장기로 갈수록 회사는 많이 남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자, 그렇게 따졌을 때 이런 주식에도 들어올 수 없는 돈, 부동산에도 갈 수 없는 돈, 자, 좀 더 안전한 곳을 투자처로 하는 이런 보험업종도 다시 한 번 더 각광을 받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지금 오늘도 실시간적으로 포털 사이트 상위권 검색어에 오르내리는 게 뭡니까? 바로 신해철 씨의 사망 사건입니다. 자, 그만큼 웰빙에 대한 부분, 그리고 사망에 대한 부분, 자, 가족들은 누가 지킬까요? 만약에 보험을 들어놨다면 그 가족의 미래는 바뀌지 않았을까요? 자, 그런 부분 자체가 바로 이 보험업종이 올라갈 수 있는 영향력이 나타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겠고, 하나생명 여전히 긍정적인 실적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상담 한 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진전기 먼저 하겠습니다. 네. 저 회원분이신 것 같아요. 네, 자, 일진전기 보유하세요. 보유하시면 됩니다. 자, 이 시청자님이 지금 8,300원대 보유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8,020원입니다. 자, 보유하십시오. 제가 왜 보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똑같습니다. 실적되는 종목군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현재 이 가치는 저평가되어 있는 가치입니다. 자, 일진전기가 실적이 언제부터 좋았냐면 1분기부터 2분기까지, 그리고 3분기, 4분기를 더욱더 좋아지는 시점입니다. 원래 전기 배선 관련이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는 우리가 여름에는 할 수가 없어요. 왜 못합니까? 올라가서 거기에 천둥벼락이 치면 어떻게 돼요? 네, 맞습니다. 한 번에 가죠. 자, 그러면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조금 더 겨울에 가까워져야만 그런 교체 주기가 많이 이루어지는 부분이고, 최근 들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중국에 대한 불량 전선입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수입이 금지된다는 부분. 그러면 거기에 당연히 고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일진전기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그게 다만 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뿐이고, 대신에 주가는 괴리를 나타내면서 빠졌던 것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식을 팔겠다고요? 안 됩니다. 보유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보유하시냐면 10,000원 밑으로는 들고 계십시오. 10,000원까지는 갑니다. 그 가격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차트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차트 한번 보시면요. 고가 자체가 지금 9,800원에 분포가 되어 있고요. 저가는 요 가격대가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일봉 보면 잘 몰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월봉으로 넘어가서 이 가격대가 어떤 가격대인지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월봉 보시면요. 6,500원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6,500원대. 어떻습니까? 이 가격대가. 예. 앞서 있는 고점이 한번 올라오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쳐주고 다시 돌파가 나온 뒤 지지가 되는 국면이죠. 자, 우리가 흐름상으로 한번 그어볼게요. 지지를 한번 받았다, 그죠? 그리고 다시 한번 더 저항을 받고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가 빠지고 다시 저항을 받고 주가를 돌파를 하고, 자, 지지가 나오는 형국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맥점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맥점이 어딥니까? 바로 이 6,500원대가 맥점이죠. 자, 이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같이 본다면 추세 자체는 여전히 박스권 상단과 하단이 분포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가장 많은 거래량이 차지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이 구간 8,300원 구간이구나. 바로 시청자님이 그리고 저희 가족분이 들고 있는 가격대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현재 구간에서는 실적 자체가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지금은 돌파한다고 보시고 그 위에 고점인 부분
많은 때까지는 홀딩 하셔야 돼요. 어차피 수익 나면 그만입니다. 부동산 1년 투자하고 그만둡니까? 우린 그렇게 하잖아요. 부동산 오를 때까지 들고 있죠. 그럼 주식은요? 손해 나면 팔아요? 아니죠. 어차피 길목 좋은 곳이고 어차피 실적 좋은 기업 들고 가시면 틀림없이 수익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수익이 배가 되고 수익은 극대화가 될 수 있습니다. 홀딩하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종목 이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요. 자, LG U 플러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네. LG U 플러스 오늘 0.1% 지금 강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장중에는 거의 뭐 5%대 강세까지 올라갔던 기업입니다. 오늘 6% 올랐네요. 자, 근데 지금 뭐 장 마지막에 좋은 모습은 안 보이고 있는데요. 자, LG U 플러스가 오늘 이슈가 됐던 부분이 뭘까요? 바로 배당에 대한 포인트가 잡히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1인당 ARPU, 바로 1인당 매출이 증가되고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럼 우리가 배당에 대한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배당 자체는 안전한 주식을 찾기 위한 방법 중에 한 개입니다. 그러면 시장 자체가 그만큼 불안정한 상태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냥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이런 배당에 대한 포인트가 잡힌다는 것은 이런 시장의 불안한 마음이 배당주에게 좀 더 쏠리고 있다는 거, 그런 점으로 우리가 비춰서 생각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영업이익률이 6% 이상이 낮다는 부분이죠. 자, 통신업종이 영업이익이 크게 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광고비에 대한 매출 자체가 상당히 포함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광고비는 줄어들고 거기에 대해서 바로 단통법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기업 쪽에는 상당히 긍정적이다. 그만큼 국민들은 손해다. 이런 결론이 나게 할 수 있겠죠. 그래 현재 이런 단통법이 국민들한테 유리합니까? 안 유리하죠. 그럼 기업에게는요. 유리하다는 게 차트적으로 나타나고 있네요. 자, 주가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모습을 봤을 때 LG 플러스의 이런 상승세는 단통법이 바뀌지 않는 한 더욱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또 종목 상담 한 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뭘 해볼까요? 자, 이지바이오 한번 해볼게요. 5673번님, 이지바이오 6,400원 25%. 자, 이지바이오 또다시 빠지고 있어요. 자, 이지바이오, 팜스토리, 또 뭐 있어요? 선진, 또 뭐 있습니까? 하림홀딩스. 다 공통점이 있죠. 공통점이 뭡니까? 바로 가축사료에 대한 분야를 담당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가축사료를 만들고 있는 기업들, 거기에 안에서 보면 가축사료 가금은 조류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가축은 바로 돼지, 소 등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가금 부분 자체가 지금은 예전보다 수요가 많이 줄었어요. 왜 줄었냐면 바로 AI라는 부분이거든요. 자, 우리나라가 3년 전부터 기러기에 GPS를 달아놨어요. 왜냐하면 철새가 한 번씩 올 때마다 AI가 발병이 된다라는 부분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철새가 왔어요. 어디로? 경북 쪽이에요. 그러면 이런 가금 분야에 해당하는 가축 사료는 올라갈 수가 있을까요? 아니면 빠질까요? 빠진다고 보셔야죠. 왜냐하면 예전만큼의 수요가 늘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개체수가 줄었다는 거예요. 그래 현재 이 주가 자체는 오를 수가 있다? 아니죠.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 횡보하든지 아니면 주가 좀 더 빠질 확률이 높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짧게 손절하시고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가격대는요.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차트. 자, 하단에 5,700원대 무너지면 과감하게 정리합니다. 대신 5,700원 버텨준다면 그때는 좀 더 홀딩 하시는 전략 필요합니다. 실적은 좋으니까요. 대신에 최근에 영업 환경이 너무 안 좋다라는 점 참고하시고 5,700원 손절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종목 상담 한 개만 더 할게요. 자, SK하이닉스 매수해도 될까요? 자, SK하이닉스는 제가 종목 설명 드렸죠. 건너뛰겠습니다. SK하이닉스 건너뛰고요. 다음 종목. 자, 어버버 반도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8151님, 어버버 반도체. 어버버 반도체, 상당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사고 있는 종목입니다. 어버버 반도체. 걱정 많으실 것 같아요. 8151번님. 자, 어버버 반도체 얘기를 할 때마다 꾸준히 나오는 게 뭐냐면요. 뭡니까? 바로 MCU,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니트입니다. 자, 전문 용어로 인공지능 반도체라는 뜻이죠. 자, 인공지능 반도체에 대한 부분 자체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자, 비메모리 부분이 아니죠.
시스템 반도체입니다. 시스템 반도체고 그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런 독보적인 기술력이 있는 곳은 어디다? 바로 일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 세계 최고죠. 근데 어부 반도체만이 또 이런 기술력 국내에서는 1등이고 유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좀 더 똑똑한 세탁기, 좀 더 똑똑한 냉장고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부 반도체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그럼 어부 반도체가 삼성전자, LG전자 아니면 위닉스 이런 기업들에게 다 들어가고 있냐? 또 그건 아니죠.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매출 자체가 크게 일어나기는 어렵다, 그죠? 대신에 국내 유일의 기술이기 때문에 나중을 생각한다면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는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단기적인 이 시장 현재 시점은 어떻습니까? 이쪽에 모이는 수급 자체가 여유롭지 않습니다. 그 말인즉슨 어느 한쪽에 지금 비중이 추진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코스닥 시장이 어디에 몰려 있어요? 바로 게임즈에 몰려 있죠. 근데 지금 현재 어부 반도체가 오를 수는 없다.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하시고 마음을 그렇게 가져가시는 게 맞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손절가하고 올라갈 수 있는 가격대를 잡아드리면, 자, 손절 가격은요, 자, 6,000원 잡아드릴게요. 6,000원까지 내려올 수 있습니다. 자, 6,000원까지 못 버티겠죠? 못 버티시겠죠? 자, 그래서 좀 더 세밀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만약에 얘네들이 주가를 올린다면요, 요 가격대 6,400을 깨면 안 돼요. 6,400을 꼭 기억하시고요. 대신에 반등이 나타나면 얼마까지 나타날 수 있냐면, 현재는 자, 요 자리 7,000원에 이익 실현을 하세요. 이익 실현 하시고 난 다음에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십시오.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 있는 섹터입니다. 왜냐하면 현재는 내수 쪽에 어느 정도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런 수출주들, 그리고 이런 반도체 기업 중에서 시스템 반도체 기업들이 오르기 위해서는 내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시간 여유가 있으시면 상관없지만 없으시면 정리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좀 더 찾아보시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은 아직까지 안 나와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종목 했고요. 네 번째 종목 이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종목은요, 자, LG생활건강입니다. 자, LG생활건강 오늘도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 종목이 상한가까지 올라갔었어요. 여러분들 알고 계셨습니까? 아니,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추천했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 LG생활건강 이 종목 자체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최근에 뉴스가 나온 게 뭐였죠? 바로 중국 쪽의 화장품 매출이 크게 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자, 중국에 대한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 얼마 또 뉴스 나왔죠? 화장품 홀릭. 그 정도로 중국인들이 많이 소비를 하는 게 화장품과 향수입니다. 자, 중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가장 많이 70% 이상이 찾는 곳이 바로 화장품이래요. 그리고 50%가 의류에 대한 부분을 찾고, 그런 부분을 본다면 지금은 이런 화장품 관련주들이 주가가 쉽게 빠지기는 어렵겠다라는 부분을 좀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자, 이 LG생활건강의 광고 모델이 누굽니까? 자, 바로 김수현 씨죠. 김수현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고, 이 기업을, 비슷한 기업을 찾아본다면 신성통상이라는 기업 잠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크게 빠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등이 나타날 수 있는 기업입니다. 왜? 자, 지오지아라는 브랜드를, 오류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자, 광고 모델이 누굽니까? 지오지아. 자, 김수현 씨죠. 쉽게 빠지지 않는다라고 봤을 때, 자, 이런 추세적인 상승 자체는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LG생활건강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종목은요, 삼성 SDI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삼성 SDI가 지금 다시 한번 21선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21선은 뭡니까? 생명선입니까? 아니죠. 생명선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수익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이평선일 뿐이에요. 자, 이 삼성 SDI 오늘 오르는 이유는 뭘까요? 외국인들이 사서 맞습니다. 외국인들이 사서 오르는 종목이죠. 하지만 낙폭과대였다는 거죠. 어떤 부분에 대해서 기업의 가치적인 측면에 대해 낙폭과대였습니다.
자, 그게 첫 번째가 될 수 있겠고, 두 번째는요, 바로 2차 전지에 대한 캐시카우 시장은 여전히 열려 있다. 다만 2차 전지 시장 자체가 불안해 보이는 이유는 뭡니까? 중대형 건전지 자체가 많이 팔리지는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삼성 SDI가 이런 스마트폰에만 들어가는 전지를 생산해낼 때는 어땠어요? 주가가 계속적으로 올라갔었죠. 그 이후에는 바로 기대감이죠. 어느 분야에 대해서? 바로 전기차 분야에 대한 배터리 공급에 대한 부분이 바로 기대감이라는 거예요. 그 기대감이 다 소멸된 가격대가 바로 12만원대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다시 한번 더 올라가고 있는 추세죠. 자, 주가 추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월봉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월봉 한번 같이 보시면요. 자, 큰 거래량이 이루어졌던 부분을 보세요. 자, 큰 거래량이 이루어졌던 부분을 보시면, 자, 가장 큰 거래량이 이루어졌던 부분은 여기입니다. 자, 그리고 돌파가 나왔던 부분이 여기고요. 그러면 이 부분 자체를 체크하면 돼요. 네. 가격 이격이 확실하게 드러나 있죠. 자, 2009년도 어떤 일이 있었죠? 2008년, 2009년 넘어가면서 갤럭시가 나왔습니다. 예, 이때는 아이폰 3였어요. 예. 자,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제 기억이 맞습니다. 자, 이 가격대가 돌파가 되면서 이슈가 됐던 부분이 뭐였죠? 바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전지에 대한 부분이 이슈화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스마트폰이 사라지지 않는 한 삼성 SDI는 이 가격대 밑으로 내려갈 수는 없습니다. 맞죠? 그럼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기 위해서 매출적으로 필요한 건 뭡니까? 네? 바로 자동차에 납품하는 배터리가 빨리 나가야 된다는 거죠. 왜 BMW에는 공급 안 하고 그게 됩니까? 안 되죠. 뭔가가 다른 뭔가가 있어야 된다. 지금 다른 뭔가가 없기 때문에 주가가 이 모양이다. 그러면 주가가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상승하는데 빨리 상승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겠죠. 어떻게 간다?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갈 확률이 높다. 그래서 이 종목을 준비한 이유는 저가라고 사지 말라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꼭 살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시간이 좀 있는데 종목 상담 마지막으로 한 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거 할까요? 참 하기 싫은 종목들만 많네요. 자, 대림산업 한번 보겠습니다. 자, 왜 하기 싫냐면 빠져 있습니다. 그래 제가 또 아쉬운 소리를 시청자님들한테 또 해야 돼요. 그래서 하기 싫은 종목이라고 표현을 했던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자, 대림산업 한번 같이 볼 건데요. 대림산업은 4985번님 축하드립니다. 대림산업 제가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9만원에 20% 가지고 계시는데요. 손해가 크시죠. 조금 손해가 크시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대림산업은 건설 관련입니다. 자, 그러면 대림산업, 네. 현대건설, 대우건설, GS건설 공통점은 뭘까요? 국내 시장보다는 해외에서 수주를 받아야만 올라갈 수 있는 기업들이에요. 자, 국내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가 있는 시장이 지금은 아닙니다. 중소형 건설사들은 할 수 있죠. 하지만 이런 대형 건설사는 이만큼의 돈을 버는데 그게 언제였어요? 1980년대, 90년대죠. 하지만 지금은 국내에서 이만큼의 돈을 벌 수가 있어요. 이만큼 벌 수 있어요. 대부분의 매출을 차지할 수 있는 것은 어디입니까? 바로 해외 수준 모멘텀이라는 부분이에요. 자, 대우건설이 아프리카 쪽에 크게 개발을 하면서 주가가 크게 올랐었습니다. 맞죠? 현대가 남아프리카 쪽에 크게 개발을 하면서 주가가 크게 올랐죠. 중동 쪽에 같이 하고. 자, 대림산업 뭔가가 필요합니다. 바로 해외의 수준 모멘텀이 필요해요. 해외에 대한 수준 모멘텀이 나오기 전에는 주가는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주가가 지금 크게 반등을 할 것인가? 어렵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조금은 안타깝지만 조금 정리하는 방안으로 대응을 조금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자, 주가 추이 한번 같이 보시면요. 주가 추이를 한번 보시면, 자, 저점 자체가 여기에 형성이 되어 있고,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보셔야 되는 게, 자, 매수 세력이 더욱더 우세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자, 이 포인트가 이제 차트로 보면 맥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가격대가 지금 38,000원이에요. 가격의 이격이 상당히 벌어져 있고, 대부분의 거래량이 하단 권역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가격 밴드 자체가 하단 권역이기 때문에 올리기가 여간 쉽지 않겠다라는 부분을 나타낸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안타깝지만 조금 손절에 대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힘내십시오. 언젠가는
더욱더 좋은 종목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이 종목으로 액땜하셨다고 생각하세요. 자, 한 개만 마지막으로 더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종목 할까요? 수익인 종목이 없네요. 중요한 거. 자, 블루콤 같이 한번. 네, 블루콤 같이 보겠습니다. 자, 블루콤은요, 9434번님. 블루콤 12,500원에 30% 보유하고 계십니다. 12,500원. 제 말을 좀 들으세요. 네, 먼저. 블루콤은 왜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무상증자를 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자, 무상증자를 어떻게 했느냐? 한 주당 한 개예요. 많이 했죠. 자, 그러면 제가 만약에 이 블루콤을 들고 있었어요. 네? 근데 지금 조금 고평가를 받고 있어요. 왜?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맞죠? 하단 권역에서 3,000원대에서 지금 21,000원까지 700배 올랐어요. 근데 여기서 무상증자를 한번 해줬어요. 팔고 싶겠어요? 안 팔고 싶겠어요? 팔고 싶어 죽겠죠? 팔고 싶어 죽을 것 같아요. 팔았습니다. 팔고 난 다음에 주가는 계속적으로 지금 빠지고 있는 겁니다. 자, 하단에 보시면요. 투매도 처음에 분명히 신호가 나옵니다. 이 신호가 뭔지 하면 우리가 매도 절정이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빠지면서 투매가 나타나잖아요. 이탈이 나왔다고 보셔야 돼요. 이탈 나오고 난 다음에 이 가격대가 어떤 가격대냐? 돌파를 못하는 가격대입니다. 그리고 주가는 벌써 하향 추세대 안에 접어들었습니다. 언제까지 빠질지 모릅니다. 사실 많이 빠질 수 있어요. 자, 월봉 한번 가죠. 많이 빠질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요. 자, 8,000원, 9,000원대까지도 충분히 빠질 수 있는 주가예요. 파세요, 지금도. 이분이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그래가지고 이분 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블루콤 들고 계신 분, 시청자님, 자, 요번에 정리하시고 조금 더 좋은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저도. 자, 요즘은 종목 상담을 하고 나면 개운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손해 보신 분들도 많으시고요. 그리고 그만큼 이익 보신 분들이 적어지시는 것 같아서 저도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즐거운 생각 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더욱더 즐겁게 생각하다 보면 항상 거기에서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플라시보 효과라고 아시나요? 플라시보 효과는 이 약이 정말 좋은 약이라 생각했을 때는 그 병이 그냥 완치가 된다는 거예요. 쉽게. 자, 그러면 이런 기운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다가가면서 여러분들이 내일부터 상한가 한 방씩 다 드실 수 있는 기운이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이상로였습니다. 장 마감까지 8분여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1928포인트에서 마감이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562포인트까지 올라서면서 마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 내일 장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